서윤의 시선은 한순간도 박지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꺼풀, 손가락, 입술, 숨결까지 사소한 변화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모든 감각을 곤두세운 채였습니다. 지연 씨 들려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지연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지연 씨, 그 순간 지연의 눈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서윤은 울음을 삼키며 지연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습니다. 그러자 지연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그러나 분명히 서윤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지난 1년의 모든 시간이 이 작은 움직임으로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형님, 지연은 숨을 고르며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정서윤은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지만 몸은 이미 병실의 공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둑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 있었고 그 하루는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씻고 나온 뒤 냉장고에 붙은 메모를 확인하고 약 봉투를 챙기는 동작까지도 습관처럼 이어졌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서윤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쪽 햇빛이 조금 늦게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버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예전보다 확실히 지쳐 보였고 눈가에는 숨길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늘 그렇듯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환자실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 그리고 사람들의 낮은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공간이었고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박지연이 누워있는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항상 짧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은 무언가 달라져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체념이 동시에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그 감정을 애써 누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기계는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고 침대 위에 박지연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서윤은 익숙한 손길로 커튼을 정리하고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에서 아무런 반응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왔어.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말은 지연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서윤은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열었습니다. 간호사 오미정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이 병실을 담당한 지 오래였고 서윤을 보면 굳이 묻지 않아도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차트를 확인하며 서윤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보호자분 혼자세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에는 설명도 변명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반복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여전히 연락 없으시고요. 미정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이유도 없었고 기대할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의 남편 박민석은 사고가 난 직후 몇 번 병원을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 정신이 없다는 이유로 병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돌아가며 오겠다고 했고 나중엔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며 결국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사람은 늘 정서윤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자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서윤은 병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돌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며칠이 몇 주가 되었고 몇 달이 되었으며 어느새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지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고 전에는 말수가 적지만 웃음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던 동서였습니다. 서윤은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습니다. 지연 씨는 참 착했어요. 그 말은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억 속의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 서윤은 그렇게 말로 꺼내놓곤 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환자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서윤은 늘 조금 떨어진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아닌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점심 무렵 박준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윤의 남편이자 민석의 형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여보, 오늘도 병원이야? 응. 짧은 대답이 오갔습니다. 준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석이한테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서윤은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서윤은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싱겁게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윤은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늘 같았습니다. 지연이 여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에 온기를 전하듯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아무도 안 오네. 그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병실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윤은 그 침묵이 곧 깨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 병실에서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될 거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날도 조용히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서윤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어딘가 달라진 공기를 느꼈습니다. 전날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동작으로 문을 열었는데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기계음은 여전히 규칙적이었고 커튼의 위치도 변한 게 없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며 손 소독을 하고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지연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순간 지연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고 느꼈습니다. 그 떨림은 너무 짧아서 착각이라고 넘기기 쉬운 정도였습니다. 서윤은 한 번 더 지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숨소리를 살폈습니다. 지연 씨? 서윤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서윤의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과민해졌다고 말하며 침착해지려 했습니다. 이런 착각은 그동안 수도 없이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간호사 오미정이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차트를 보며 습관처럼 지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서윤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미정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환자의 눈동자와 동공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차트를 덮지 않은 채 잠깐 멈춰 섰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기록하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미정의 말은 낮았고 주변을 의식한 듯 병실 문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시선이 서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게요? 수치가요. 아주 미세한 변화인데 그냥 지나치기엔 계속 반복돼서요. 미정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트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어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변화라는 단어만은 분명히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에는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받자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지연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보험사에서 상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서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 쉽게 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호자는 아니고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현재 병실에 계신 분이 정서윤 씨 맞으시죠? 상대는 이미 서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볍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네. 박지연 씨의 장기 입원과 관련해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에 대해 병원 측에서 따로 연락을 받으셨나요? 서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특별히 들은 건 없어요. 전화는 그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형식적인 인사 뒤 상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은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왜 지금 연락을 했는지, 누가 자신의 이름을 전달했는지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서윤은 자연스럽게 박민석을 떠올렸습니다. 지연의 남편이자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석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들르겠다는 말도 상태를 묻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병원비 정산은 어떻게 돼? 서윤은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안부도 걱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계산만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처리했어요.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연락하고 불편한 대화는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의 불빛은 절반만 켜졌고 발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서윤은 지연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히 지연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고 느꼈습니다. 서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착각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손가락 하나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끄는 소리가 병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님, 미정이 뛰어들어왔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지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착각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서윤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연이 깨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이 가져올 파장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지연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이 변화가 사라질까봐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깨어나는 순간 이 조용한 병실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것을요. 병실의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정서윤은 의자에 앉은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댄 자세였지만 조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붙였다가는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형광등 불빛은 절반만 켜져 있었고 병실 안에는 기계가 내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시선은 한순간도 박지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꺼풀, 손가락, 입술, 숨결까지 사소한 변화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모든 감각을 곤두세운 채였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허망한 기대를 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지연의 숨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호흡에 가까운 리듬이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지연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지연 씨 들려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혹시라도 놀라게 할까봐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꺼풀이 이전보다 분명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우연이나 착각으로 넘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처음엔 틈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눈동자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윤은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은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 이번에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서윤은 울음을 삼키며 지연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습니다. 그러자 지연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그러나 분명히 서윤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는 지난 1년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던 병실, 혼자 작성하던 보호자, 서류, 밤새 교대 없이 지키던 의자. 그 모든 시간이 이 작은 움직임으로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서윤은 급히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보음이 병실에 울렸고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사 오미정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윤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지연을 가리켰습니다. 미정은 즉시 환자의 눈과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의식 돌아왔어요. 그 말은 병실의 공기를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미정은 의료진을 호출했고 잠시 후 당직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빛이 더 밝아지고 기계 소리가 분주해졌습니다. 서윤은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이 장면을 꿈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지 스스로를 의심하면서요. 검사가 끝난 뒤 의료진은 지연이 의식은 회복했지만 아직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정은 서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지금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도 병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 다시 앉아 지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은 완전히 뜨여 있었고 천장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 병원이야. 많이 놀랐죠. 지연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얼굴 위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그 눈빛에서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지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그 한마디에 서윤의 눈물이 결국 터져나왔습니다. 자신을 알아봤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응, 나야. 괜찮아. 여기 있어. 서윤은 지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숨을 고르며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지연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경찰 불러주세요. 그 말은 병실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윤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연이 깨어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감사도 아니고 안부도 아닌 경찰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서윤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힘겹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요. 그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급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서윤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느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다 알아요. 그 한 문장은 서윤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사고였다고, 불행한 사고였다고 믿어왔던 지난 시간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찰을 부른다는 것은 이 병실을 둘러싼 모든 것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시댁, 가족, 그리고 자신까지도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을 다시 마주한 순간 서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와 동시에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할게.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누르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마치 이제야 숨을 쉬어도 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은 통화 연결음을 들으며 병실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이 조용한 공간이 곧 소란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의 중심에 자신과 지연이 서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날 새벽 침묵으로 가득하던 병실은 마침내 진실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공기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조용하던 복도의 낮고 단정한 발걸음 소리가 겹쳐졌고 그 소리는 곧 병실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정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은 채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통화를 끝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병원 보안 요원이 들어왔고 그 뒤로 정복을 입지 않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분한 표정,
불필요한 동작 없는 몸짓. 강력계 형사 이현수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병실 안을 한번 훑은 뒤 자연스럽게 박지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현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서윤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도 단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의료진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현수는 그렇게 말하며 지연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아직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무언가를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긴 진술은 어렵습니다. 현수는 의료진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간단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서윤은 자연스럽게 한 발 물러났습니다. 지연이 현수와 마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준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이 병실에서 서윤이 해온 역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지연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박지연 씨. 지연의 눈이 현수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계 소리와 숨소리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지연은 숨을 고르듯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고가 아니에요. 그 짧은 문장은 병실의 공기를 단단하게 얼려놓았습니다. 서윤은 숨을 삼켰고 현수의 표정도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말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묻는 것보다 기록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수는 수첩에 짧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럼 보호자분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수의 시선이 서윤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사건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을 가장 오래 돌보신 분이시죠? 네. 가족분들 방문 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서윤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사실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사고 직후 몇 차례 방문이 있었고 이후에는 거의 없었다는 것. 연락은 간헐적이었고 병실에 직접 오는 일은 드물었다는 것.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보험이나 재정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은 있으십니까? 서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낮에 받았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보험사에서 상태 확인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현수의 펜 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환자분 명의로요? 네. 그 대답 하나만으로도 현수는 상황의 결을 읽고 있었습니다. 장기 입원 환자 의식 불명 상태, 가족의 부재, 그리고 보험. 이 모든 요소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 측에서도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중간 관리자급으로 보이는 인물이었고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현수는 병원 측에 협조 요청을 했고 의료 기록과 출입 기록 확보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병원 협조 없이는 조사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요청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는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몇몇 환자 보호자들도 상황을 감지한 듯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사이
박민석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지연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말보다 경찰이 왔다는 말이 먼저 전달되었습니다. 민석은 한참 후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온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걱정보다 당황이 먼저 읽혔습니다. 현수는 민석을 보자마자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박지연 씨의 남편 되십니까? 민석은 잠시 말을 더듬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몇 가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석은 서윤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질문과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경찰까지 불렀어요? 그 말은 낮았지만 분명히 서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가 직접 요청했어요. 그 한 문장은 충분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민석에게 병실 밖에서 잠시 대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은 사실상 분리 조치였습니다. 병실에 다시 남은 사람은 서윤과 지연, 그리고 현수였습니다. 현수는 마지막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가 미약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기억 다 사라지기 전에요. 그 말에 현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 이제야 조금 안심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이 병실은 더 이상 고요한 간병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의 출발점이 되었고 서윤의 삶 또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는 갑자기 좁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서윤은 병실 문을 나서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이제는 실감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석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자세는 불안보다는 계산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지금은 말을 섞고 싶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해도 상처만 남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병원 회의실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력계 형사 이현수, 병원 관계자, 그리고 박민석. 조금 늦게 박준혁도 도착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피로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회의실 문을 닫자마자 준혁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여전히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막 알았어. 서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더 묻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현수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연의 의식 회복, 사고 경위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가족의 장기 부재. 그의 말은 감정이 배제된 사실 위주였지만 그 자체로 충분히 날카로웠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민석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석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현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명의로 된 보험, 그리고 사고 직전 변경된 보장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민석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놀란 눈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보험이요? 네. 그리고 병원 방문 기록도 함께 확인 중입니다. 현수는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남편분의 병실 방문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회의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은 민석을 향해 점점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일이 좀 많아서요. 민석은 그렇게 말하며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어색하게 흩어졌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1년 넘게 병실을 지키며 들었던 수많은 변명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준혁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설마 그런 건 아니지? 그 말에는 형으로서의 믿음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석은 형사와 함께 따로 이동했습니다. 정식 조사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분리 조치였습니다. 준혁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병실로 돌아온 서윤은 지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조사 이야기를 들은 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깨어나지 못했으면요. 지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말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형님만 다 떠안았겠죠. 그 말에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선택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강요해서도 아니었지만 결국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살아있어줘서 다행이야. 서윤은 그렇게 말하며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말은 위로이자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박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형사와 함께 들어왔고 얼굴은 이전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민석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형사가 제지했습니다.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왔어? 그 한마디에 민석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 이 부부 사이에 쌓여있던 균열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몸은 좀 괜찮아? 민석의 말은 안부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늦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깨어나길 바랐어? 그 질문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께는 당분간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말에 민석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다시 서윤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한 적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이 너무 앞서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앞서간 게 아니라 지켜본 거예요. 그 짧은 대답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듯 단단했습니다. 민석은 더 말하지 못한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초라했고 동시에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병실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있던 침묵이 이제는 하나씩 금이 가며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병실의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이 공간에는 질문이 떠다니고 있었고
그 질문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서윤은 지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붙인 지연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 억눌려 있던 기억들이 층층이 쌓여 있을 것이라 서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되자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력계 형사 이현수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수는 서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서윤은 지연을 한번 바라본 뒤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 쪽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 햇빛이 병원 건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윤곽이 보입니다. 현수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고 전후로 환자분 명의의 금융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현수는 서류를 열어 몇 장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와 숫자, 그리고 익숙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보험 보장 한도가 크게 상향됐습니다. 서윤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시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병원에서 장기 입원 판정이 나오자마자 일부 가족 명의로 대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말에 서윤의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지연이 누워있는 동안 누군가는 이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연 씨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서윤의 질문은 떨렸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전날 남편과 크게 다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툼의 내용은 아직 전부 복원되지 않았지만 재정 문제와 보험 이야기가 오갔다는 정황은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지연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하던 순간의 그 절박함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지연은 깨어 있었습니다. 눈은 아직 피곤해 보였지만 의식은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조금 괜찮아? 지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내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서윤은 그 말에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그러나 끊기지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고 전날 밤 민석이 늦게 귀가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 보험 얘기를 꺼내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 그 말이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날 차 안에서요.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브레이크가 이상했어요. 서윤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사고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기억이 끊겼어요. 지연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다 들렸어요. 서윤은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내가 누워있는 동안요. 지연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 말소리, 특히 남편 목소리. 그는 몇 번 병실에 왔고 그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회복 가능성은 없냐?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냐? 보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들이 지연의 의식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미 없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연의 손을 더 꽉 잡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준혁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다 알게 될 거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믿음과 드러나는 사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정말 그랬을까? 그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증거가 앞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형사들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는 통보였습니다. 지연의 진술은 공식 기록으로 남겨졌고 의료 기록과 차량 점검 결과도 함께 묶였습니다. 서윤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문득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것을 삼켜왔는지, 얼마나 많은 의심을 애써 외면해왔는지를요. 그날 밤 병실의 불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분명한 방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잠들기 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나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서윤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야. 그 말은 지연을 향한 약속이었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더 이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지점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지만 따뜻함보다는 날카로움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정서윤은 창가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날이라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며 강력계 형사 이현수와 동료 형사 둘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노트북과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확인 단계가 아니라 결론을 향해 가는 절차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오늘은 공식 진술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수의 말은 단호했지만 불필요한 압박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기대 앉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다시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지연이 얼마나 이 순간을 견뎌왔는지 말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병실 한쪽에 간이 테이블을 놓고 장비를 세팅했습니다. 녹화 장치가 켜지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서윤은 자연스럽게 한 발 물러나 지연의 시야 안에 머물렀습니다. 지연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고 전날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현수의 질문에 지연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민석과의 통화. 보험 이야기를 꺼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현실을 따지던 남편의 얼굴. 이렇게 살다간 다 망한다는 말. 지연은 그 모든 장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나가는데 브레이크가 이상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고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고 직후 병원에서 들려온 말들, 그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들었던 대화들이 그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보험금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형사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받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지연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석이 형사 한 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가 이름을 부르자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술 중입니다. 현수의 말에 민석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윤을 바라봤고 그 시선에는 분노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님이 왜 이런 일까지 만들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은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 짧은 말에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사는 노트북 화면을 민석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화면에는 차량 정비 기록과 블랙박스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사고 전날 브레이크 라인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민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차량을 마지막으로 운전한 사람은 남편분이었고요. 병실 안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민석의 어깨가 무너지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니에요.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실수였어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형사는 이어서 보험 변경 서류와 통화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계획의 흔적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민석은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비참했고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살아서 미안해? 그 질문에 민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민석에게 체포 절차를 고지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석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을 때 지연은 길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끝난 거죠?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회복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아직 약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진실은 더 이상 의심의 영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어 했던 질문들이 마침내 한 사람의 용기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서윤은 알게 되었습니다. 참아왔던 침묵보다 드러낸 진실이 훨씬 더 무겁지만 그래도 반드시 지나야 할 길이었다는 것을요. 병실의 아침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기계음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서윤의 가슴을 조이지 않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은 부드러웠고 공기에는 오래 묵은 긴장이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서윤은 창가에 서서 잠시 바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병실 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지연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모습은 아니었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딘가를 경계하던 긴장 대신 이제는 조심스러운 안도와 낯선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눈빛을 보며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오늘은 햇빛이 좋네. 서윤의 말에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크게 돌리지는 못했지만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아직 낮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에 닿은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며칠 뒤 병실에는 더 이상 형사들의 발걸음이 잦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공식 절차로 넘어갔고 병원은 다시 일상의 리듬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이름은 병실 안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지연의 삶에서 그리고 서윤의 삶에서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준혁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어딘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서윤이 고개를 들자 준혁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혼자 버티게 해서 미안해. 그 말은 짧았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알면 됐어. 그 대답에는 원망도 과장된 용서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준혁은 더 말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의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실을 나서는 첫날 서윤은 자연스럽게 옆을 지켰습니다. 간호사 오미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그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이 두렵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반가웠습니다. 재활실의 공기는 병실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와 움직임, 그리고 작은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힘겹게 팔을 움직이며 이를 악물었고 서윤은 그 옆에서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올라왔지만 이번만큼은 지연 스스로의 힘을 믿고 싶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지연은 지친 얼굴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응, 나 앞으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서윤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내려놓을게. 그 말에는 지난 시간에 대한 작별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걸 떠안고 있던 자신에게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 지연은 보호자 변경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정리되었고 재산과 보험은 법원의 관리 아래 놓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서윤은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원 전날 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윤과 지연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형님,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형님은 가족이에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겁고 아팠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맙다. 서윤의 대답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병실 의자에 앉아 마지막으로 지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롭고 막막하고 이유 없이 버텨야 했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이 순간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휠체어가 천천히 복도를 지나가고 자동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는 병실의 공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서윤은 병원 앞에 서서 지연을 배웅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춰서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같이 봄 보러 가요. 다 나으면. 서윤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 대답은 약속이었고 앞으로의 시간을 향한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서윤은 병원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침묵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누군가는 다시 숨을 쉬게 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서윤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낸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요.